아니, 내가 오늘 저 인감 저거 저거 하고 그거 뭐 송금하고 뭐 했던 그딴 거 엄청 해야 돼가지고 공부를 메인 공부를 제대로 된 걸 지금 해서 하고 앉아있네. 진짜 오늘은 멍 때리지도 않고 바로 할 준비도 돼 있고 바로 했어. 근데 진짜 오늘은 어쩔 수 없었어. 이건 진짜 핑계가 아니다. 막 스타뱅킹 이런 거 설치는 안 돼 있어가지고 막 그거 만들고 뭐 OTP 만들고 보안카드 다 없어가지고 그거 한참 했네 진짜. 아까 와가지고서는 상법 잠깐 보고 지금까지 한참 그거 씨름하다 간신히 약 40분 했어. 인강하고 못했다고. 왜 자꾸 막 처음 했는데 나 공부하는데 왜 자꾸 그 방해를 하는지 화가 났었는데 어차피 오늘 날려도 1시간 날린다 생각 깔끔하게 포기하고 마음 추스리니까 어차피 그걸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거지. 아까는 왜 나한테 막 그렇게 막 하루가 꺼져 막 화가 그냥 확 났거든. 화가 이제 확 났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무너지면 그게 더 진짜 그, 그, 그게 더 안 좋은 거지. 무너지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도 마음을 바꿔서 그냥 1시간 날려버리자. 1시간 어차피 날라간 거 날려버린다 생각하고 지금 이제 딱 하려니까 또 조금 가라앉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흔들리면 안 되고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합병 분할 통해서 분할은 또 해야 되니까 일단 합병이거나 객관식만 좀 풀어보자. 풀어보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시 선임의 기록실 반복 한번 해보자. 자격평가를 진행하거든. 그렇게 하고 이런 것 따라서 자격 청법을 하고 저녁 먹고 오늘 이제 저희 마트 안 가도 돼. 다 준비해놨어. 앞으로 그러려고. 그래서 저녁 빨리 먹고 3법 보고 그리고 저 뭐야 저녁 공부 이번 오늘 회계 금융부채 하던 거 조금이라도 풀자 해서 법인세법상 법인세법상 아,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하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이 각 사람들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입금 또는 송금에 사입하거나 사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승계한다. 맞지? 자격 분할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라도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한 사업부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는 분할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 분할로 보지 않는다. 분할은 아직 안 봤으니까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물적 분할이에요. 분할 신설법인은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저격 분할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 차익이 상당한 금액은 분할 등의 속한 사람들 손길할 때 송금을 사입할 수 있다. 저격 분할 요건을 빼앗보면은 한번 오봤는데 요거는 좀 분할까지 다 보고 원서 다시 봐야 돼. 이거 이론은 분할까지 다 끝내고 보자. 지금 원서가 원서는 그러면 계산 문제를 하나 딱 11번 하나 풀어보자. 계산 문제 11 11, 12, 13, 14, 15 요거 5문제 풀어보고 이거 풀고 나서 그거 하자. 풀고 나서
손익 계속 시 반복을 하고 자산평가 진도를 나가보자. 서대문은 2025년 1월 1일 동대문은 다음과 같이 흡수합병했다. 좀 가라앉혀. 서대문 지금 너무 떠있어. 가라앉혀. 너무 떠있어. 가라앉혀. 서대문은 2025년 1월 1일 주 동대문을 다음과 같이 흡수합병했다. 서대문과 주 동대문에 대한 세무상 처리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규정단 최소를 가져온다. 자산 1,000만원. 이거. 합병 직전, 그러니까 합병 전 피합병법이 지금. 동대문의 자산은 1,500만원이다. 부채는 시가가 같다. 시가가 이거고. 합병 댓글 액면가액 100만원. 신주를 교부했다. 시가. 이게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비적격 합병의 경우 주 동대문 그렇지 않은 거. 비적격일 때는 그럼 시가로 평가하고 동대문 양도가액 800 500에 책 300만원 양도가액에서 순자산 정부가액을 빼는 거니까 양도가액을 시가 800으로 봐서 800과 순자산 정부가액 순자산 정부가액이라는 거는 순자산 500 차액 300을 선으로 한다. 그렇지. 양도손익으로 한다. 적격 합병의 경우 동대문은 순자산 정부가액 적격 합병할 때는 양도가액이 종전주의 정부가액이랑 같이 맞춰가지고 이거를 빵으로 만든다 그랬어. 이해시켜준다고 합병 차익을. 양도가액이 그러면 이게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순자산 정부가액 그러니까. 그리고 시가로 계산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합병 차익 500만원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자산조정 규정 500에서 비적격 합병의 경우 서대문 자산 시가인 비적격 합병 자산 시가인 이거에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동대문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서대문 자산을 장부가액에 받은 걸로 보지. 비적격 합병의 경우 서대문 피합병범의 순자산 시가 비적격할 때 시가 1,000만원에서 양도가액 800 차가면 아니 순자산 시가가 500이고 양도가액 800 아니지. 합병 매수 차익은 피합병의 순자산 시가 1,000만원 1,000만원에서 양도가액 800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시가가 왜 1,000만원이야? 정부가액이 1,500이지 그러고
그 1,500만 승계했으니까. 화병 등기로부터 5년간 분할하 입금 사입방으로 합병시 입금을 사입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합병 등기를 속하는 각서 앞에 이탈리아 거 봐야 된다. 합병 비적격 합병 할배에서 500을 빼고 더머스 차익은 자산 순자산의 시가 300에서 양단 시급 뺀 거고 20만큼이죠. 근데 왜 1000이야? 이거부터 이상하지. 말부터 이상하지. 순자산의 시가는 1500이지. 비적격 합병의 경우에 순자산의 시가가 1500이지. 왜 1000이야? 천오백에서 800 뺀 거, 그럼 합병 매수 차익이 700이고 700을 5년간 분할해서 입금 사입한 거지. 합병 보면 합병 매수 차익은 순자산의 시가 그래서 양도가액을 뺀 거. 이거는 좀 다시 봐야 되겠는데.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거. 12번 다음 자를 이용하여 갑법인 합병 매수 차익 급병의 양도 차익 의제 배당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일단 갑법인 합병 매수 차익 같은 경우는 갑법인은 합수합병했으니까 피합병 법인이 을법인이고 갑법인이 합병 법인이네. 그러면 을법인 양도 차익 때 계산하면은 순자산의 장배 시가로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1주당 시가 800 100주니까 8만원 8만원을 교부하고 한 거에서 순자산의 시가 하면은 20만원 8만 2만원 그래서 2만 병매수 차익이 6만원인데 매수차 순자산 시가에서 12만원에서 마이너스 양도가액 아 맞다 유보를 다 해야지. 나는 10만원에서 왜 3만원을 빼?
순자산 시가. 순자산 시가라고. 그래서 부채를 뺀 거. 그래서 부채를 뺀 거에서 그래서 아까 여기도 순자산 시가 내가 뺀 거 1,000만원. 9만원, 9만원에서 법인세 비용까지 한 거. 2,500 더하기 맞아. 그 합병법이 납부한 피합병법의 법인세 비용까지도 양도가액이라고 쳐서 7,500. 이제 그냥 좀 다시 합해. 양도 차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정부가액이 아니라 시가지 시가. 그래서 양도 가야겠어. 정부가액. 순자산의 정부가액. 뺀거. 정부가액 그럼 7만원. 12,500. 의자배당 금액은 이제 합병 대가에서 8만에서 종전 주식의 정부가액 10만. 만. 오케이. 좀 알 것 같다. A는 주 B를 흡수합병하고 2020년 3월 10일. 내가 계속 이건 좀 반발 많이 하겠다. 합병 등기를 했다. 두 범인은 모두 영리내국법인으로 사업연도는 제25기이다. 다음의 자를 이용하여 비적격 합병이라 가정할 때 주 B의 양도손익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한다. 그러면 말도 필요 없어. 가정할 때 남들은 겨우 이거 가지고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거 이제 그런 긴 말도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 이래야 된다다, 저래야 된다다.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다음에 자를 이용하여 비적격 합병이라 가정할 때의 비양도손익에서 적격 합병이라 가정할 때의 비양도손익을 차감하면 얼마인가? 양도손익을 차감하면 얼마인가? 비적격 합병이야. 영리로 적격 합병이라 가정할 때 양도손익은 빵이지. B가 피합병법이면 그러면 양도손익만 구하면 되네. B에 합병 등기를 B에 재무상태표는 이거고 합병 시가는 이거고 건물 자산 시가는 이거고 현금 시가 교부 단거 책이 들었다. 그럼 양도 받은 시가에서 13만 5천에서 순자산의 정부가액을 빼면 되니까 법인세 비용 대신 내준 것까지 3만 5천. 현금도 줬지. 마이너스 5만. 선발 3번이네. 내가 아버지랑 거랑 다르지. 다음 현실을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A의 제5기사업연대 합병 시 이자배당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오는 것.
제5기 사물 중 B는 주 C를 흡수합병하였으며 합병된 주 A는 일주당 취득가액이 만원인 주 C에 C를 써있다. 제5기 사물 중 주 B는 주 C를 그러니까 여기서 흡수합병했다는 건 B가 합병법인 주 C가 피합병법인 합병된 주 A는 일시당 취득가액이 만원인 C의 주식 만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A는 합병 대가로 주주가 이건 주주네 피합병법의 주주 의제배당 금액으로 보는 것 12,000주와 합병 교부금을 수령하였다. 주식 합병 등기를 교부된 비주식의 시가는 15,000 맹명가액으로 차이다. 그러니까 현금 1주당 5,000원이랑 주식 12,000주 소유하고 있던 거 12,000주를 받은 거네. 합병 등기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야 될 서로 특수한 게 요건에서 의제배당 금액 그러면은 합병은 대가 15,000 더하기 5,000 곱하기 12,000 마이너스 C주식의 주식 1주당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종전 주식의 잔고가액 10,000원인가? (1억 3천) 14분의 3번 보고 다시 원서 읽으면서 다시 잡자. 다음 회사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배운 거라도 확실히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배운 거라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 다음 회사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의 제5기 사업연도의 합병 시 의제배당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 제5기 사물 중 주 B는 주 C를 흡수합병하였으며 합병 전 주 A는 1주당 취득가액이 만원인 C의 주식 만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일주당 취득가액 만원인 C의 주식 만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합병법인 C고 A는 합병 대가로 B의 주식 12,000주와 주 C의 주식 1주당 2,000원 합병 교부금을 수령하였다. 합병 등기를 교부된 B주식의 시가는 15,000원이니까 합병 대가로 B주식과 이거 합병 교부금을 수령했다. 합병 등기 교부된 쌓였다. 방금이랑 같은 문제네. 1, 2, 4 회계사 문제랑 세무사랑 거의 조금 더 토션한 들고 똑같은 문제. 1주당 그럼 대가가 15,000 곱하기 12,000 뭐야 숫자까지가 교부금만 살짝 틀린 거다. 마이너스 1억이네. 1억이 아닌데? 아이 참
1억인데? 아, 맞다. 그걸 금전으로 지급했는지, 아, 맞다. 그거 있었지. 아, 맞아. 그걸 주식으로 했는지, 아, 맞아. 그걸 또 살펴봤어야 되지. 그러니까 주식 교부 비율, 그러니까 그걸 주식으로 칠 건지, 금전으로 칠 건지. 어, 그래서 적격합병이 아니냐. 아, 이걸 다시 봐야 되겠다, 이거는. 그렇구나, 맞아. 원서를 다시 봐야 되는 부분. 오케이, 객관식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오케이. 이제 알겠다. 네, 그럼 합병 객관식을 보면서 다시 잡자. 잡고 다시 객관식 하면 5문제 이거 풀어보고. 선의 계속식이도 원서 다시 보고 잡아보자. 이걸로 녹화 끊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풀지 마. 아까 바야나 알려 빨리 먹어버렸어. 원서를 보는 거를 또 시간을 정해놓자. 정확하게 지금 36분이니까 점수 고르고 바로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걸 빨리 보면 되니까 6시 전까지는 보자. 객관식 20분 풀고 선의 기록식 반복을 하고 그리고 운동 갔다 오면 되지.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지. 이 부분만 조금 수서로.
들어. 합병이란 이렇게 하는 거고, 자산 대가 받고 주식 반납하고 대가를 준다. 합병하는 경우가 많다. 피합병법이나 양도손익은 아까 양도가액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을 한다.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이 합병법의 합병 대가, 합병법이 대신 부담한 피합병의 비용에서 요거 두 개를 더한 거를 양도가액에서 순자산 장부가액. 순자산의 장부가액이란 순자산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고, 자본은 순자산이라고 하죠. 순자산의 장부가액이다. 합병 대가란 양도가액 합병 대가란 조직 금전이나 그밖에 전에서 합계액 시가평가를 말한다. 합병금액은 합병의 법에 뭐에서 주식을 말한다. 주식 법인 합병의 포함 등기를 전 취득한 주식에 대해 합병 대가를 부처별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지원비율에 따라 합병 대가를 교부한 것으로 포함. 합병 포함 주식 6%, 60%. 그래서 합병 뭐에 포함 주식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합병하면서 합병 포함 주식. 그러니까 합병 등기를 전 취득한. 제한 외부 주주에게만 시가 2억 원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 가액. 양도가액은 간주 지급액이니까 2억 원 플러스 2억 원에 60%를 부여한 상태에서 2억 원에 제외했으니까 40%인데 여러분의 60% 간주 지분 비율에 따라서 합병법인 합병 포함 주식을 부여해서 합병에서 합병 포함 주식을 제외한 외부 주주에게만 시가를 했을 때는 40% 그러니까 2억 원을 40%로 나눈 다음에 그거에 60% 해당하는 것도 이미 교부했다고 보는 거지. 맞아. 이제 다시 또 기억나요. 이거 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까먹어서. 맞아. 그러니까 그 합병 전에 취득한 것도 이미 그 대가를 교부했다고 하니까 지분비를 40%로 나눠가지고 외부는 포함 주식을 제외했으니까 외부 60% 해당하는 거 3억 원을 더해서 5억 원을 다 지급했다고 본다. 순자산의 장부가액이란 피합병 등 현재 장부가에서 부채 장부가액을 빼고 피합병을 환급받는 법인세 비용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위 장부가액은 세용상 장부가액으로 결손상 장부가액에 또 유보를 해가지고 바꿔야 된다. 맞아. 맞아. 이 계약이 새롭게 나온다는구만. 피합병법인의 주주. 합병을 하면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보유하던 주식을 반납하고 주식이나 금전 등의 재산을 받는다. 합병 대가가 시가 종자 받은 주식의 장부가액 2억 원 주식을 반납하고 주식 1억 원과 금전 3억 원 아까 전에 문제 나온 거지. 주식 1억 원 금전 의자 배당 계산은 1억 더하기 3억에서 2억 원 뺀 거 2억 원. 그러면 피합병의 자산이 현재 시가로 본 겁니다. 합병 매수 차익은 순자산의 시가보다 순자산을 한 다음에 그 시가보다 대가를 덜 지급한 거야. 그래서 아까 1,500에서 500 빼서 순자산 시가. 합병 매수 차익이 발생한다. 매수 차익은 5년간 송금을 살펴본다. 따르게 해결한다. 합병의 종전지수합병이 2억 원이었어. 양도 차익은 합병 모든 자산 취득가액 6억 시가에서 장부가 2억 원을 부과하고 합병 대가를 주고 5억 원. 순자산 장부가 이제 시가에서 부채 뺀 거가 6억 원이라고 쳐봐. 그러면 합병 대가로 5억 원 했다. 그러면 합병 매수 차익은 6억이다. 시가에서 양도 차익을 시가를 빼면 합병시가세. 합병 매수 차익은 1억 원. 그러니까 그것도 나눠지는 게 합병 대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그 차이는 양도 차익이고, 그래서 나머지 시가 1억 원은 합병 매수 차익. 1억 원이 발생한 경우 1억 원을 5년간 월할 계산해서 6개월 동안 산입한다. 합병 매수 차손. 세법합병법인이 상호거래가 그와 영업상의 변동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합병 매수 차선 인정된 합병 매수 차선은 같은 오행 균등하게 나누어 송금 살판. 가격에서 합병 매수 차익은 무조건 인정이 되지만 시가 영당 상호 거래가 및 그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합병 매수 차선이 인정되죠. 이거는 순자산 시가보다 양도가액을 더 많이 줬으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준 게. 그러니까 이건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만 인정해 주는 거지. 송금의 살파스 예민한 부분이니까. 승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비자기업의 문제 풀어보고. 비자기 합병 예제 14-1 만주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은 2001년 7월 20일날 7월로 봐야지. S를 합병하고 SP 합병법인 S 합병 대가로 시가 500 액면가액 100만 합병 대가가 500인 거네. 다른 거 뭐 법인세 비용 이런 거 없으니까 합병을 전부 A가 이제 그 전에 주주고 피합병법에 주주고 합병 주식진 장부가액은 200이었다. A가 보유하고는 200인 거지. 비적계할 때 의뢰배당 계산하고 S의 양도손익은 합병한 대가에서 500에서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뺀 거지. 그러면은 600에서 300 뺀 거 300. 이게 아, 500에서 3, 이거 자산에 유보를 더해야지. 이거는 플러스 유보니까. 뭐 입금사임도 송금 불사임이 20만 유보니까. 자사에 대한 유보. 자사에 대한 유보라고? 자사에 대한 유보는 보통 송금 유보지. 송금일 때는 더해야지. 송금사임 유보 20만 원이니까 더해. 620 마이너스 300은 320. 을 500에서 빼. 그럼 180만큼 양도 손익이 발생하고. 여기 의제배당은 종전주식의 정보의 양도 대가에서 500에서 200 뺀 거 300, 의제배당 300. 합병 매수 차익은 순자산의 시가 뺀 거 600. 마이너스 합병 대가 500. 100이지. 100만 중에서 5년간 6 나누기 60. 곱하기 100. 그럼 10만원. 근데 결산상 수익이 100으로 했으니까 입금불사의 90 유보. 이렇게 한다고? 오케이. 이제 알겠다. 그렇게 좀 숫어질 때까지 풀어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적격합병 요건. 딱 내가 한 번에 유지할 수 있는 집중력이 지금 굉장히 낮구나. 이거 하고선 적격합병 볼 때 바로 못 들어가고 살짝 떠는 거 보니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상태로 변화돼 있네. 예전엔 길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양이 나는 아직도 내가 잔뜩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네. 객관적으로 보니까 내 생각처럼 집중력이 내가 지금 많지가 않네. 떨어졌네. 집중력이 많지가 않네.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다시 늘려야 되겠네, 훈련을. 맞다.
피합병법이 적격합병 요건. 다음에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 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 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 등기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해서 두 상세에서 없는 것으로.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 3 또는 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만 갖췄어도 적격합병으로 본다. 먼저 사업 목적 합병. 합병 등기를 현재 1년 이상, 그래서 아까 전에 요건 중에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해야 되고, 적어도 1년 됐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이야. 그러니까 사업 목적인 게 밝혀져야지. 그래서 유일한 목적으로는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가 있단 말이야. 그거는 사업 목적 합병 요건, 지분 연속성 요건, 즉 주식보유 요건, 사업 계속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거지. 고용승계. 그다음에 이제 지분 연속성.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 대가 중에 주식가액이 이거 주식가액 그래서 적격합병을 본다. 그래서 주식가액이 80% 이상이거나 그러면 거의 대부분 대가를 주식으로 받는 거니까 그때 한 것처럼 적격합병 일종의 그냥 한마디로 어떤 사업의 모형만 바꾼다 생각하면 되지. 합병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모형만 바꾸는 거지. 어떤 걸 사업을 새로 차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사업 모형만 바꾼다 생각하면 되니까 지분을 다 그대로 승계해서 받았으면 적격합병을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사실 이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저 합병 법인의 그대로 주주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80% 이상 다른 대가를 받고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합병 법인은 모회사의 주식가액이 80% 이상인 경우는 있어. 그 법인의 주식이거나 모회사의 주식 어차피 그러니까 주식가액의 총 합계액에서 지배주주의 지분율 지배주주란 발행주주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였습니다. 그와 100분의 1이지. 그 특수한 개인자와 함께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법인의 주주 중에 가장 많으면서도 1% 이상의 주식. 다만 다음에 주는 주식 변화가 지금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청 중에 4천 이상의 할줄. 합병 등기를 해제 피합병 법인에 대한 지분율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 10억 원 미만인 자. 기업인수 목적 회사 합병하는 피합병 법인의 지배주주인 자. 피합병 법인 기업인수 목적 회사의 지배주주 등인 자는 주식 배정 요건과 주식 보유 요건 맞지 않고 안 된다는 건 그럼 바로 그냥 지배주주로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적격합병으로 보는 거지. 피합병 법인 기업인수 목적 회사의 지배주주 등인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요건 안 따지고 그냥 바로 지배주주에서 지분 연속성으로 봐서 적격합병 요건에 충족되는 걸로 본다는 거지.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신속성 4총 이상의 혈족은 지배주에 속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멀어서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거고 이거는 너무 영세해서 적용받지 않는 거고 이거는 얘는 적격합병으로 그냥 갖춘 것으로 봐야 되니까 안 따지는 거고 피합병은 기업인수 목적에서 그래서 이것도 이걸 연결돼서 안 보는 거고 그래서 지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주식을 지배주주에게 배정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지분율 총합계액에 합계액에서 이 지배주주 지분율만큼 교부주식 지분율만큼은 적어도 여기에 곱한 지분율만큼 이상은 배정을 해야 된다. 지배주는 합병 등기를 속한 사람들 중까지 배정받은 주식을 보유할 것. 그러면 지분이 연속된다고 보는 거지. 적격합병을 보는 거지. 사업 계속성.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를 속한 사업연대 종료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지. 그래야 사업 계속성이 된다고.
승계자 하나가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페이퍼에서 합병 주식을 승계받아 자유주식 속한 경우 해당 합병법인 주식을 제외하고 패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런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주식 매는 경우에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용 승계, 고용도 승계가 됐는가? 합병 등기일 현재 1개월 전 당시 피업병법인 그러니까 등기일 1개월 전 피업병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근 근로자 중에 내근 근로자에서 이건 제외한 나머지 내근 근로자도 합병 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80% 이상,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내근 근로자를 다 가져왔다는 거지. 합병 등기를 속한 3년도 정도까지 그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면 고용도 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럼 적게 합병. 여기서 이런 근로자는 제외하는 거야. 이건 내국인법 안 친다는 거지. 임원은 고용 승계라고 볼 수 없는 거지. 합병 등기를 속한 사면들 종료를 이전에 정년 이도를 해서 이미 퇴직 예정된 것도 어차피 퇴직할 사람 가져온 거니까 이거는 고용 승계라고 보지 않는 거지. 합병 등기를 속한 사면들 종료 이전에 사망 등 이거로서 정한 사회로 퇴직한 근로자 질병 부상 등으로 이것도 어차피 나가 그런 거 아니까 고용 승계라고 보자.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 근로자도 그건 정규직이 아니니까 일종의 고용 승계라고 안 보고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도 승계를 뭐 다만 근로계약 연속된 갱신에서 합병 등기를 다시 그 근로계약 기간이 총 1년 이상이면 이거는 6개월 미만이라도 그냥 계약만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이건 장기적으로 정규직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고 공무사의 향을 성등 근로자의 중대한 규칙사로 퇴직하는 근로자다 고용승계라고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78%인가 해서 미만이니까 비적격이라서 아까 문제에서 그렇게 이상했고 그 다음 문제 15번 내가 풀 때 이상했던 거 그 지분 비율이 90%였으니까 적격합병으로 봐서 합병 대가가 1억이 아니라 2천이 나왔던 거고. 합병 포함 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 교부비율 계산 특례 합병 대가는 주식가의 8%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는 합병 포함 주식이 만약 있을 때는 다음과 주식 교부비 여기서 금전 합병 포함 주식에 합병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아까 지급한 것을 본다 그랬지 아까 지분 비율대로 해가지고 대가에다 합병 포함 주식에 합병 대가를 주식 교부하거나 합병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다음 금액을 이번에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거. 합병 법인이 합병 등기일지 표평을 지배 주신 경우에는 합병 법인이 합병 등기일지 표평을 지배 합병 등기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법 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 교부 주식 가액 이거 포함 지배 주실 때는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법 주식에 대해서 교부한 합병 주식 합병 법인 합병 등기를 현재 표평을 지배주가 않을 때는 지금 합병법 주식 표평을 발행 주식 총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는 합병법 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법 주식 20% 초과하는 경우 신설합병 또는 사용표평을 취득한 다른 표평 주식인 게 다른 주식을 취득한 표평 합병법과 인정을 적용
에어컨 청소할 때가 됐지.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상황 2. 맞다. 이거 밑에. 상황 1. 지배주식, 합병 파업 주식이 있는 경우에 이건 지배주식인 경우에는 인연인에 대해서 총 발행식 100주의 이 지배주식이다. 그건 일범의 합병 대가를 개발식 다음 것. 합병 파업주식 40주, 요거에 대한 40주. 인연인 취득분에 대한 교부식 30주가 포함되어 있어. 기타 60주. 요 40주에 대한 것도 이미 대가를 지급했다고 다 보니까. 그러면은 합병 파업주식이 지금 파업주식의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는 합병 대가 총 100에서 분의 합병 대가에서 금전 지급관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에 대한 대가가 80%니까 지분 연속성이 있으려면 그러면 금전 지급관제가 2년의 교부주식 30주는 금전으로 보니까 빼면은 70%는 비적격이지. 파업주식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아도 100에서 합병 대가 60 플러스 지급관제 40%니까 평파업 주식이 간지관제가 40인데 금전지급관제가 30이니까 비적격. 지배주주가 아닐 때 이번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합병법은 그러니까 2년 내 취득한 합병법 주식 피합병법의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2년에 취득한 30주가 피합병법의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이건 30%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지급한 걸로 본다. 2년에 지급한 지분율 20% 초과분에 대한 근데 초과한 거 할 때 초과분에 그러니까 그 초과하는 거에 대한 거니까 초과한 전체 해당된 20% 전체가 아니라 초과된 것만 10%네. 그러면 90% 적격합병이고 뿅 대가에서 지급관제 40에서 금전지급관제가 10%니까 10이니까 90%니까 적격이지. 지분 연속성이 돼. 적격합병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봐 양도성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요건이 있지만 그거에 약간 미달하더라도 합병으로 봐서 그 관계없이 내가 시간 때우려고 앉아있는 건 아니잖냐. 하려고 앉아있는 거지. 시계를 자꾸 쳐다보면 뭐하냐. 시간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뭔가를 하냐가 중요한 거니까. 앉아있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이제는. 오늘은 그렇다 쳐도. 근데 어제가 또 오늘이고 오늘이 또 오늘도 계속 그렇게 되는 것도 사실 오늘만 특수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긴 있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격합병 요건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없는 것으로도 할 수 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그러니까 완전 뭐에서 한 거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어차피 완전 자회사였으니까 그걸 합병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때는 완전 모자사관 합병. 어차피 이건 상관없는 거니까 떨어져 나가는 게. 더구나 내국법인 발행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그 동일 모회사가 100% 지배하는 완전 자회사관 합병. 그러니까 어떤 모회사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완전 자회사들끼리 서로 합병이거나 주식이 없는 경우 무증자 합병에는 해당 피합병과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법상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니다. 해당 피합병과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법상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니다. 무증자 합병의 경우에는 범점 별개 법인이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면 실제 하나 회사 마찬가지인 거지. 지분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100%. 완전 합병을 경우는 피합병법인과 합병 형식적 통일체이므로 합병법인은 형식적 조직 개편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적격 합병권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 합병으로 봐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적격 합병까지 이탈한 경우에도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탈 대접해야 되겠구나. 적격 합병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는 지분 연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적 합병을 교부하는 전체 주식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는 것. 이게 해당 주식 합병을 교부하는 주식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주식에게 주식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합병으로 교부한 주식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처분한 것으로 안 보고 어차피 그놈한테 가니까 해당 주식이 합병을 처분한 경우에는 합병 2분의 1 미만만 처분할 때 처분한 경우 합병법인 선택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며 이 규정을 적용받으라는 법인은 납세지관의 세무조정이 해당 법인 선택한 주식 처분 수를 확인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그 자료를 지회지가 파산해서 타는 여성 적격 합병 적격분할 적격 물적분할 또는 적격 업무를 따라 주식을 처분 포괄적 교환 이전 과세 특례에 대한 지회지가 채무자에게 지회적 기획회사에 의한 약자 지회지가 법률상 이를 지정을 처분한 경우에는 지분 연속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앞으로 빠져. 그 다음에 이번에 사업 계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업 목적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법인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합병법인 적격 합병 적격분할 적격 무처분 분할할 때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비슷한 고용승계. 여기서 고용승계는 합병 등기일 현재 1개월 전이지. 당시에 근로지원표다 근로개월 시간인데 5명 미만일 때는 이걸 승계를 발동하지 못한 그걸 5명 채울 수가 없으니까. 적격합병 요건의 고용승계가 근로자의 80% 이상이고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인데 5의 0.8%면은 비율이 80% 이상인 건데 5명 미만일 때는 너무 적잖아. 그 중에 80%까지 하긴. 양도손익계산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면 안 된다. 네가 자꾸 졸리다 하니까 졸음이 쏟아지는 것이 포기하지 말자. 크게 심호흡을 해. 힘들잖아. 앉아있는 게 뭐가 힘들다고. 뭐 하나 하고서는 야 이제 이거 이해했다. 뭐 한 달락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한 달락을 넘은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나 아주 잠깐 하나 본 거에 불과해.
내가 한 달러 넘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이 정도 봤을 때다라고 정해놓죠. 그러면 쉴 생각 자체가 안 들 테니까 말이야. 안 그래? 그렇지. 난 지금 한 달락을 한 게 아니라 아직도 한참 멀은 거다. 아직도 한 달락을 해서 쉬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한참 멀은 거다. 양도손익의 계산 했으면 계산도 배워야지. 적격합병의 경우에 피합병법인은 양합병 등기를 현재 순자산 정보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양도가액에서 순자산 정보가액, 순자정보가액은 양도. 업계하려는 법인은 피합병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합병법인과 함께 특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병법인과 함께 특례 신청을 하도록 한 것은 그 적격합병 이탈 요건에 해당하는 합병법인으로부터 세금을 추징하기 때문이다. 적격합병 시 양도손익 계산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순자산 정부가 1억 원 양도하고 시가 3억 받은 경우 양도가액 장부가액 1억 원. 적격합병 시 양도손익 계산 적격합병 시 양도손익 계산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 순자산 장부가액 만약에 장부가액 1억 원을 양도하고 주식을 시가 3억 원을 받은 경우 양도손익은 순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으니까 1억 원 마이너스 1억 원에서 빵으로 할 수 있다. 어차피 적격합병 요건 이탈하면 합병법인으로 세금을 추징한다. 이 말인즉슨 이 합병 차익에 대한 거를 이연한단 말이야. 자산조정 규정이나 그런 걸로. 그렇게 해서 이연해가지고 입금 불산입했던 걸 어차피 이탈하게 되면은 바로 세금을 추징하니까. 아마 그럴걸. 상가거나 양도할 때. 적격합병의 요건, 피합병법에 따로 있나? 봐야지. 적격합병 요건은 앞에서 본 것까지 사업 목적 합병이 있고 지분 여성성 80%가 있고 그 다음에 합병 포함 주식에 대한 강제 간주 양도랑 그거에 대한 금전에 해당하는 간주 양도 있고 사업 계속성이 있고 및 고용승계 네 가지였다. 그러나 피합병법의 주제는 의제배당 계산 시 적격합병 요건 사업 고용승계나 이런 건 사업 계속성은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주거지평이나 지분 연속성 조건에서 지배주의 주식 보유 요건도 없지. 피합병법에는 시적의 사업 계속성 및 고용승계 요건은 계속성 및 고용승계 합병법인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이고 주식보유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매주가 주식을 처분하면 합병식 과세되지 않았던 의제배당이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어차피 사업계는 고용승계 합병법인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주식보유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지배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면 합병식 과세되지 않았던 어차피 처분하면 의제배당이 어차피 주식 양도 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의제배당 정확히 이야기. 적격 합병 요건을 구비한 경우 피합병법의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종전의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이와 같이 평가하면 합병 대가로 주식만 받은 경우 의제배당은 빵이 된다. 그러나 합병 대가로 주식과 기타 재산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주식에서 의제배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도 기타 재산이 있으므로 기타 재산만큼 의제배당 이건 기타 재산의 합병 시점의 이익보다 크면 과도하게 과세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기타 재산을 교부했는데 합병 대가로 이게 합병 시 실현된 이익보다
너무 크면 너무 과도하게 적기 합병이면 기타 재산과 실현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올리도 합병 시 받은 주식을 다음과 평가한다. 합병 시 받은 주식의 평가는 종전 주식의 정부가액과 교부받는 시가의 작은 거. 종전 주식의 정부가액이랑 교부받는 주식의 시가, 작은 거랑 기타 재산 시가. 에서 종전 주식의 정부가액을 뺀 거. 이러면 만약에 종전 주식의 정부가액만 받고 기타 재산 시가를 받았으면 기타 재산의 시가만 남았을 거고, 교부받은 재산의 주식의 시가가 더 작아서 여기서 종전 주식의 정부가액을 빼게 되면은 종전 주식의 정부가액만큼 마이너스를 뺏고 나서 기타 재산의 시가가 나머지 입금이 될 테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실현된 이익보다 너무 크면, 너무 실현된 이익보다 과다하게 크면. 잠깐 다시 보면. 피합병법에는 적기합병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도 양도손익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특례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피합병법에는 주주가 적기합병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신체에 관계없이 의제배당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피합병법의 주주가 종전 주식 정부가액을 반납하고 합병물질 주식과 금전 2억 원, 근데 시가와 정부가액의 차이에서 작은 거 10억 원에다가 기타 재산 플러스 2억 해가지고 12억에서 종전 주식 정부가액 10억을 빼면 의제배당 2억 원. 비적자일 때는 주식 시가로 하니까 시가 13억에서 10억 원 뺀 거를 3억 원이고, 합병법인 자산 실익가액, 합병법인 측에 그래서 포기는 배시 쓸 때 쓰는 거라니까. 포기하지 않아. 난 포기는 배추 살 때 쓰는 거다. 난 포기는 끝까지 운동 갈 때까지 체크한다. 자리에서 안 일어날까? 졸려도 앉아있을까? 졸려도 책 볼까? 졸려도 책 보다 운동 갈까? 합병법인 자산의 취득가액. 적격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적격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보나 결산서상 시가로 회계 처리하고 시가가 이거다 이렇게 한다. 자산 조정을 계상해야 한다. 입금부사님부터 한 거야. 이와 같이 자산조정 계산 특례 조정에 맞아 사소합의 비적격의 세금 추정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이연시켜준다는 거야 일종의. 양도받은 자산의 시가가 피합병법인의 장부액보다 빠르게 플러스 되면 자산조정 계정 송금 살펴주고 마이너스 되면 자산조정 입금 살펴주고. 적격 합병 특례 추정의 경우에는 합병법인 피합병의 모든 일부 협병 유무 합병법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필요가 없다. 송금 사입한 경우에는 상계에서 쓰는 경우 거의 아무래도 비용과 송금 비싸게 받는다. 자신에 대한 소멸시킨다. 100인데 130짜리를 하면 시가로 계산하고 이거와 이거의 차이, 정부가 그 차이 30만큼을 30만큼을 일종의 재평가됐다고 본다는 거지. 재평가. 적격 합병일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모양만 바뀌니까 일종의 정부가 재평가해서 시가를 평가했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재평가 같은 것도 양수 추정하는 것처럼 이것도 양수 추정을 해주는 거지. 먼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입금이 아닌 게 아니라 송금이지만 사실은 입금 불산입인데
자산시장 계정에 이게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입금이 아닌 건 아니야. 적격합병이라도 어쨌든 장부가로 봐주는 것뿐이지 현재. 현재 입금은 없지만 입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원칙적으로. 그래서 입금인데 입금 불상입해주는 거야. 유보에. 그래서 나중에 이연시켜주는 거야 이건. 근데 그러려면은 이거 해당되는 게 주초금으로 빠져있으니까. 자본으로 빠져있으니까. 여기서 양쪽 조정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먼저 입금으로 빼서 입금사이 기타로 뺀 다음에 입금 불상 유보를 해줘야지. 위를 이연시켜주는 거야지. 먼저 없애는 게. 적합시 피합병의 유보의가 승계는 설정합니다. 근데 졸음이 이번엔 안 날라가고 끝까지 가냐. 아까는 그때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오늘 희한하게 졸음이 끝까지 날아가지 않고 하네. 제가 아까 그때는 스트레스 확 받은 게 올라오네. 화평법인의 2월 결승금이니까 이건 다 거기서만 해야 된다 그 말이고. 세분선실 끝나면 범위 순간 5년간 해야 된다는 거고. 세분선실 각각 세분시 각각 합병자 해당 거래사 발생 결승금으로 본다. 그래서 이슈연선이 있는 경우 스승과 동일하게 기준한다. 그래서 5년간은 그걸로 본다고. 가까이서 한 걸로 본다고. 아까 말한 내재 손실 같은 거는 결승금이 안 들어가니까 바로 승계받아서 바로 여기서 진해. 그래서 결승금 처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기 있던 내재 손실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입금 줄여주는 데다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미션 소닉 같은 경우도 5년간 이내 끝나는 연도까지 결승금과 동일하게 미션 손실, 그러니까 지가 손실로 계산 안 한 거는 5년간은 피해병법인의 손실로 인정돼 있고 거의 재산에서 발생된 건 거기서 하는 거지. 합병한편의 구분경미. 이거 아까 그 말이고. 합병 차익의 자본 전입 시 의제 배당.
그래서 의뢰배당 이거 아까 하는 것까지 하고 이제 이탈을 보면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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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버튼들은 아 맞아 카페인을 아직도 안 먹고 있다니. 홍차 아이스티 보성홍차 내 카페인 이거 아직 반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졸리나.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겠나 홍차. 지금 뭐 그런 거 가르쳐야 되나. 홍차 한 잔 마시다가 잠이 확 깨네. 아까는 많이 마셨어. 홍차 먹고 보성홍차 맛있나? 아, 합병차에게 잡은 점씨 이제 왜다 순서 이제 근데 시간이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건 그래도 이제 서서히 되기 시작했다는 거. 시간 통제가 조금씩 된 느낌이 들다 말다 한다는 건 여기서 고비만 살짝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시간이 통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더 합병 그러니까 병장 깡가창가 그 합병 차익의 자본 전입 시효제 그 합병 차익의 자본 전입 시 이제 배당 합병 차익을 자본 전입 함으로써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의제 배당을 판단한다. 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적격 합병한 경우 합병 차익을 한도로 아까 합병 차익 다음 금액의 합계액을 의제 배당으로 본다. 그래서 아까 자산조정 규정에도 합병 평가책, 합병 등기자 등기한 자산의 가액이 동 병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금액 장부가액 표평의 자산 유보를 더하고 행위 금액 그때 그다음에 이기험에 상당한 금액 먼저 자본 일부 그 의제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먼저 잡는 것으로 본다. 이법 취지는 집값평 장부의 차익이다. 아까 자본정계에 해당하는 거. 평가까지 상당히 이해할 수 있으나 그래서 아까 이해할 수 있으나 그 한강 양도식 과세되므로 합병에서 과세는 이해금과 같다. 자본자산평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해시켜줬지만 양식조정에서 그걸 결국에는 그게 입금이 아닌 건 아니까 그걸 이제 자본전입을 했을 때 입금으로 보는 차익으로 했다는 건다. 합병 주식개편에 불과하고 합병 의제배당 때문에 합병 볼 때 먼저 구분하도록 되도록 합병 적용할 때 이런 부분을 먼저 구분하죠.
그 전에 자산조정계좌 합병평가차 입금불사항을 점수잉여금의 순서로 구분하고 했다면은 따라 의자배당 대상이 작아질 수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자산조정 계정 안에 있는 그런 따로 입금인 그런 항목도 다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아까 자산조정 계정에 해당하는 이 30만큼이 합병평가 차익이고 이렇게 돼 있어. 그다음에 여기서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거가 다 합병차익이 들어가니까 요거를 빼면 이제 그 밖에 합병차익 20은 입금 의자배당 해당되지 않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50을 잡으전입했을 때는 의자배당이 아닌 것부터 20 들어가고 의자배당 합병차익 30을 전입한 거죠. 이럴 때는 30이고 자격처분이 2년 빼고 합병차익 54니까 그럼 그 밖에 합병차익은 4야. 합병차익 4 의자배당이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요건 오히려 10이 줄었지만 6. 4 의자배당인 합병차익 4, 6을 자본전입한 거로 봅니다. 비적혈 합병의 경우에는 발생 입병차익을 자본전 일반인은 합병 대가를 더 의자배당을 보고 발생 합병시에서 주식교분 이업인과 일반적으로 그만큼 합병 대가를 더 받게 되므로 합병시 의자배당으로 이미 과세가 된다. 이 합병 차이를 계산하는 합병 자본주권 이제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어차피 이거는 의자배당에서 입금사는 거니까 발생하는 합병시 자본자입한 경우는 의자배당으로 보지 않아요. 시합병 의자배당 기준에 대한 문제점. 비적혈 합병으로 봤어. 비적혈 합병 의자배당 기준에 대한 문제점. 법인세법은 비적혈 합병이에요. 발생한 합병 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의자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에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그만큼 합병 대가를 더 받게 되므로 의자배당 과세한다. 그런 합병처럼 염가름에서 합병 매수차익 합병시 주주에서 과세 아니한 부분은 합병 매수차익의 자본처럼 염가매수 여당 입법상 보완이 필요하다. 합병 더 받게 되므로 그 잉여금에 과세된다. 그러니까 합병시에서 자본의 의자를 이용을 한다. 합병범위 피합병범위 자산을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더 적게 매수한 경우에는 합병매수 합병주주에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이지 염가했을 때는 합병매수차익의 자본자입은 땅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얘는 입법상 보완이 필요하다. 인가매수차익이 가지고 문제 풀고 실평가는 적어요. 자료 보내준 거 보고 내가 꺼내서 봤던 것 같아. 계속 졸면서 문제 푸는데 졸면서 가면 되지.
하면 투한계 없는 주 S를 합병했다. S가 P합병함이지. 합병 대가로 시가 500만원 교부했다. S의 주식은 전부 A가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직전 주식의 장부가액은 200만원이다. 비적기 합병 적기 합병 S 양도손익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적격 합병할 때는 빵원이지. A 의자배당도 빵원이고 양도손익 빵원. 근데 비적격일 때는 양도가액 시가 500에서 순자산의 장부가액 300을 빼니까 300에서 빼니까 200. 의자 배당 금액은 300. 합병 시장을 조정. 10년 전에 장학비에 따라 90만원 감가상각하였다. 이거는 정파상각 알아야 건물 90만원을 성과상각했다. 비적격일 때는 300. 합병 매수 차익이 20만원이라고? 합병 대가 500에서 매수 차익 100만 유보. 그 10만원. 합병 매수 차익에 대한 건 300에서 자산금융장 그거 아닌가?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금산입하고 금산입 금산입은 주발자에서 기타 빼고 다시 물어봐야 다시 봐야 되겠는데. 난 다시 봐야 되겠는데. 이거 재평가정리권 분위기 잘 부른데 뭐 해변에서 이탈. 넘어갈 때 진짜 너무 괴롭다. 괴롭지 않아. 나는 괴롭지 않다. 괴롭지 않다. 난 괴롭지 않다. 괴롭지 않아. 나는 괴롭지 않다.
잠깐만 좀 하고 하자.